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2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9개월간 본위원회를 지원하게 될 전문위원 신호철입니다.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자리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 진행에 앞서 제1차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분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어거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심을 알려드리며 이후 회의 진행은 임시위원장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1차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 감소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인구 감소로 인한 해법 강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울산광역시의회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의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부원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것은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윤희 의원님. 네, 지난번 회의 때 그 저출산하고 인구 감소 대책에 관련해서 특위 건의를 해주신 김성로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장윤희 위원께서 김성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록 의원을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록 의원이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위원장 선임대 김성록 의원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등망이 높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불구하고 저를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제233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때 구성된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경청하고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장윤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천기혁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러 의원님께서 천기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찬성하였으므로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천기혁 의원님을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네. 이제 들어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재도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울산은 지역 인구의 감소 추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광역시 위상이 많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기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동상 위원장석에서 우보와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다선 연장자 지그재그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좌측부터 다선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배정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해 후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 관련 업무 보고를 위해서 업무 청취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자, 5분간 정해를 선포합니다. 예, 서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을 무음을 해주시고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회의 시 마스크 착용하고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출입구 등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업무 보고에 참석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문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부, 복지역성국소관,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관련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저출산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 업무 보고 회의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울산의 인구증가대책 추진본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은 최근 지역 인구의 감소 추세가 심각해서 광역시 위상이 하락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인구 활력 증진 방안 마련에 울산시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시 대책본부를 이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시장을 부본부장으로 해서 결혼,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관광 등 5개의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지역 맞춤형 인구대책 과제 발굴 및 중요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책본부는 인구종합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며 실국별 중점 과제 발굴, 지원부서 검토, 점검회의, 과제 발표, 종합대책에 대한 반영과 과제 관리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발굴 과제 방향은 생애 주기별 복지망으로 결혼, 출산, 보육,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지역 수요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으로 인재 유출 방지, 미래 신산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도시 조성, 범시민 인구대책 공감대 행성 참여 분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매월 추진상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세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수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참고 자료는 저희가 7월 8일 시장님 주재로 인구대책 추진회의에 개최했던 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배부해드린 7월 8일 인구대책 특별회의 2030년 인구 130만 달성 인구증가 중점 추진 대책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대신해서 박상식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 시민소통협력과장 박상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인구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울산 주거 울산 주소갖기 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울산 주거 울산 주소갖기 운동은 우리 시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구 활력 정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이 모두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5월부터 주소갖기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운동 추진을 위해 분야별 대표 기관으로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6월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챌린지 캠페인 추진으로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동참하여 운동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운동 확산을 위해서 지역 지상파 TV의 캠페인과 시민 릴레이 인터뷰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새로 또 버스 광고 추진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구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시와 구군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우수 구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식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락 복지역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김성록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인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배경, 인구 변동 현황, 2021년 비전 및 추진 전략, 분야별 추진 과제, 2030년 130만 인구 추진 전략 실행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주력 산업 부진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 구조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인구 증가 대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난 3월 2021년 인구 종합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인구 변동 현황입니다. 2020년 현재 울산 인구는 113만 6,017명으로 2015년 117만 3,534명의 정점에 이른 후 연간 0.8%의 감소 추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 조선업 경기 불황 이후 일자리 감소로 취업 정년기 및 핵심 생산 가능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구 유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교육으로 인해 수도권 및 부산 등의 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유출은 혼인율 감소, 출생률 저하,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연쇄적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2020년 12월 현재
14만 3천여 명으로 12.6%를 차지하며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함께 키우고 기 사는 청년, 숨 쉬는 노후,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활기차고 안정된 고령화 사회 구축, 기가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울산 청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 170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세부적 사업으로 임신검진 휴가 시행, 연가 저축제 도입, 가족 돌봄 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시행,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 성적 우 이상 평정, 자녀 출산 입양 공무원 실적 가산점 부여 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으로 생활 SOC 시설 확충을 통해 돌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 전반 보편적 기본권 보장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비용,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환경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맞춤형 가정 양육 지원 등을 통한 육아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안정된 고령사회 구축입니다. 먼저 맞춤형 예방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계층 및 국가 재난 대비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및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 조성입니다. 지역 노인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대학 운영으로 건전한 취미 생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울산행 노인 사회 참여 사업 추진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설계 지원 세트 운영 등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담행 장기 요양시설 확충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는 등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가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환경 마련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 공기업 청년 고용 의무제를 시행하며 진로 상담 및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산하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사업과 울산 청년 취업 역량 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입니다. 청년 CEO 육성 사업과 지식기술 분야 청년 사업을 지원하며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등 분야별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뉴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다둥이 행복 렌터카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 이민자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 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 공부반 운영 등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국민 인식 개선 사업 추진으로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를 적극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30년 130만 인구 시대를 열기 위한 추진 전략이며 울산행 희망찬 일터, 새로운 일감, 행복한 삶터 조성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분야별로 결혼, 출산 보유, 교육, 일자리, 주거, 시민 참여 등 5개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기업 본사 유치로 고급 인재를 영입하고 울산 주거, 울산 주소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며 이전 기업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근로자 이주 정착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신혼부부,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신중년 은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첫 만남 이용금 사업 및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울산행 인구 증가 대책 추진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 정책 발굴과 제안, 정착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울산광역시장으로 객상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수와 회의를 확대하여 인구비상대책회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울산행 인구증가 대책 추진본부에서 발굴된 과제 및 세부 대책은 울산행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인구는 단편적인 사회 결과물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 사회의 결과물입니다. 해결 방안 또한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구 위기는 전 국가적 위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도 귀 기울여 정책에 적극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목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두 분 더. 예, 청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울산의 저출산 감소 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많은 홍보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챌린지, 각종 복지 및 지원 정책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실효성이 좀 다소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구 증가 대책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울산형 인구 대응 중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주거 문제입니다. 울산 집값이 급등을 하고 중상층 이하 및 청년들의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 주택 임차 보조금 지원 및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할 경우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족은 청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좀 행색만 내는 정책 계획 및 수립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울산에서 자라 성장한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타 도시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입문한 청년들은 수도권 문화라든지 예술 등 생활 패턴에 만족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울산에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일자리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에는 많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있지요. 수도권에서 공부를 한 청년들은 지방 근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울산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을 해서 취업 가능한 곳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센터에서 무슨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알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규제를 끌어내고 풀어내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울산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좀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출산 정책이 하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의 연계로 인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학교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정책 파트너십을 발의를 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 산후조리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울산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산후조리원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임신부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돌봄 정책이 울산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돌봄 대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의료 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울산 의료원 건립은 물론 병원 특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에서는 심장질환센터, 중점병원, B병원, 척추질환병원 등 병원별로 특성화를 유도를 해서
예산을 해당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양질의 의료 수혜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으로는 의료 수혜가 많은 외지로 시민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이 듭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교장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 울산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울산시에서 각별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기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예, 배훈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제가 전반기에 환복위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행자위에 있는데 조금 놓고 있던 또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돼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또 와서 보니까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조정실 또 행정지원국, 복지여성국 이렇게 와 계시니까 이게 연구회 특위가 갖는 무게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함께 연구하고 해서 정말 이름만 우리가 인구대책특별회의가 아니라 정말 좀 실질적인 어떤 해답을 찾아내고 도출해내는 그런 연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사전에 막 꼼꼼히 훑어보지를 못해서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한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지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좀 한 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 인구가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청년 인구가 왜 울산이 풍부하지 못하냐? 그건 당연한 거죠. 청년 인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설이 없고 또 다른 데서 교육을 받은 우리 울산 청년들이 울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왜? 문화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추구하는 삶의 환경하고는 우리 울산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청년 인구가 우리 울산에 머물 수 있고 밖에 나갔던 청년 인구가 울산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면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만들겠다. 또 우리 울산에는 핵심 도시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산업 구조가 개편돼야 됩니다. 울산의 산업 구조가 여전히 제조업 중심 도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 가지고는 청년 인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 종사자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제조업의 어떤 산업 구조를 문화, 교육, 복지, 금융, 운송 이런 등의 서비스 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좀 그 산업 구조 개편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러한 대안이 이 자료집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읽어봐도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제조업 사회를, 산업 사회를 4차 산업 사회라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4차 산업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4차 산업을 확장하면서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4차 산업 제조업만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그 통계적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조업으로부터 축소된 일자리를 서비스 산업으로 좀 전환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 부산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 출산율은 우리와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늘지 않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가면 아직도 청년 인구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대학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웨러블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고 또 서비스 산업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일자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적게 벌어도 월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이렇게 막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일하다가 죽는 이런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비스 산업이 확충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 울산은 3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이래 가지고는 인구를 확충시킬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노령이 아니죠. 은퇴자들의 어떤 인구 감소인데요. 우리 울산에 한때 우리 울산에 있는 3대 산업 주력 업종들의 한참 경기가 좋을 때 왔던 분들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어요. 울산을 떠나느냐, 울산에서 남은 여생을 울산에서 이제 보내느냐. 대부분이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지금 은퇴하는 분들이 은퇴 후에 수익 구조가 어떠냐 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이 한 120만 원에서 한 150, 6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150만 원, 160만 원 가지고 2인 가족이 부부가 여생을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울산의 어떤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은 이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그 정도 있으면은 두 부부가 아주 풍족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어떻게 은퇴자들한테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일과 헌신, 일과 봉사 병행 일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은 일하고 반은 좀 봉사하면서 또 후배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기술들을 전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틈새 일자리 개발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그 대기업만 있지만 이런 일자리들은 대기업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 역시도 서비스 산업에서 거의 나오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서비스 산업은 확충돼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나머지 출산 문제는 뭐 우리가 그 앞에서 정기욱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저는 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우리가 좀 교육부하고 같이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도 중앙 정치권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기는 어려워요 울산에. 그러나 조금만 더. 예. 수도권에 있건 어디 뭐 대학이 많은 데 있는 대학들 중에 보면 모집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이렇게 폐과되는 과가 있습니다.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과가 있단 말이죠. 국가 정책적으로 폐과되는 과가 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해 갈 경우에 과를 폐쇄시키지 않고 그 대학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 중심 대학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전을 허용해 주면 저는 우리 울산에 충분히 그런 과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대학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또 어떤 과, 인문계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계열 과들이 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민대학 같은 그런 대학이 사실 지금은 대학 전체가 와야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과들이 모인 대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한 캠퍼스에 두고 여러 그 대학의 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그 학점 인정제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 대학의 강의를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번 연구도 우리가 좀 해서 울산에 대학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예, 백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그 저출산 감소대책위원회 첫 회의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지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예, 오늘 뭐 집행부 의견은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요. 뭐 오늘 막 준비가 갑자기 이런 관계로 해서 오늘은 뭐 하고요. 지금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그 산업중심에서 가지고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만든 목적은 지금의 이제 산업중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활중심, 사람중심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꿀뚝산업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할 때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는 이러한 지역적 공간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기소본능을 울산으로 다시 되돌려서 울산이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특별위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한 중심적으로 정책이 개발돼 가지고 시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기획부에서 추진한 각종 저출산 인구 감소 관련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중 제1차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